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모닝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현대차 현재 기존의 흐름과 좀 이렇게 또 다른 패턴으로 지금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부분 앞으로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그리고 예상되는 가격 저점은 어느 수준이 될지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저께 영상을 한번 올렸었죠. 이때 이날이 되겠는데, 이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계속 하방이 막힌다, 상당히 그동안 시장과는 어떤 별개의 패턴으로 대형주 중에서 2차 전지 주식이 아닌 자동차 주식이 어떤 전기차 관련 성장성, 그리고 환율의 수혜, 이런 부분을 등에 업고 이렇게 계속 강세 패턴을 보였는데, 결국엔 그 흐름이 기술적 패턴상으로는 이 부분을 상승 이후 이렇게 견조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받쳐주면, 시장만 받쳐주면 슈팅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두 번의 도전이 있었죠. 근데 계속해서 막혔다. 이 부분은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 리스크가 커지는 국면에서 더 이상의 20만원 이상으로의 어떤 개별적인 대형주 상승을 용납하지 않는 어떤 매도세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막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동의 박자를 보시면 이렇게 오파 형태로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이건 사후적인 어떤 파동 분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파 형태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렇게 쌍봉 형태가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이때 고점과 이때 큰 고점, 이렇게 쌍봉 형태가 되고, 고점이 높아진 쌍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자체적으로도 보면 이렇게 쌍봉 패턴이 보인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고, 파동을 읽을 수 있겠고, 그 부분에 제가 포인트를 두고 지난 그저께 방송에서, 영상에서 이 파동이 지금 꺾이는 자리다, 그리고 파동의 박자가 바뀌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죠. 이렇게 스토캐스틱으로 통해서 이렇게 보셔도 이렇게 쌍봉 형태가 큰 파동, 그리고 작은 파동에서 중첩되는 파동 중첩이라고 합니다. 파동 중첩의 형태로 지금 에너지가 지금 박자가 바뀐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당장은 이 라인 60일 그리고 이 추세선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에서 지지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파동의 박자상,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에너지를 이렇게 보았을 때는 여기에서 지지받을 가능성보다는 역시나 이 부분에서 한번 꺾였기 때문에 한번 한 차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최근에 계속해서 외국인이 그냥 대놓고 추세적으로 사들어왔고, 그리고 여전히 전체 시장을 파는 국면에서도 외국인은 전혀 동요함이 없죠. 그 부분은 역시나 환율 어떤 원화 약세, 이 환율의 어떤 수혜를 지금 자동차 업종이 등에 업고 이렇게 수급적으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외국인이 물론 환율이 좋음에 따라서 환율 수혜로 인해서 실적이 좋은 건 사실인데, 그 부분을 어떤 외국인의 어떤 로직, 그 매매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화돼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현재 환율은 1,400원을 상향 돌파했죠. 1,400원대에 이렇게 다다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환율이 1,200원에서 1,300원 올 때는 이거를 그 자동차 주식의 호재로 이렇게 인식해서 이렇게 시장 대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과연 1,400원을 위로 뚫고 1,500원을 향해 가는 이 국면에선 과연 이 자동차 주식의 이 환율을 이렇게 호재로 인식해서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선 저는 이렇게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 부분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1,400원에서 1,500원으로 가는 국면에서는 전체 시장 리스크,
시장 리스크가 커지는 국면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장 리스크라는 것은 우리 국내 고유의 위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기 침체라고 하면 수요 위축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지금 자동차는 어떤 그동안 밀려있던 이한 수요 이 부분 더해져서 좀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지금 이익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이런 이슈 침체 그리고 수요 감소 이런 부분이 자동차 역시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시장에서 부각시킨다면 이게 한번 하락 파동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좀 비중을 줄여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기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기아는 현대차보다 더욱 견조한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는데, 문제는 저점에서도 계속 수급이 들어오지만 고점도 명확하게 막혀 있다는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계속해서 수렴 이후에는 어느 방향성을 이후에는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방향성을 상방으로 기대할 시장 상황이 안정되어 있다면 상방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겠으나, 현재 국면에서는 시장의 위험이 커지는 그런 하방으로서의 리스크가 커지는 국면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렴되어 있다가 혹시나 외국인이 내지는 이제 외국인이 계속 추세적으로 샀지만 더 이상 고점을 뚫지 못하는 그 위치에서 누군가 앞서서 매도를 하면 이렇게 한번 단기적으로 이렇게 파동이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더 이상 계속해서 안정되지 않고 1,400원대에서 고공행진하면 자동차 쪽으로도 좀 된서리를 맞을 가능성이 보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다우지수가 지금 전 저점을 이탈했죠. 금요일날 오늘 새벽에 전 저점을 이탈했는데, 이 부분에서 다우지수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그 부분에서 대표적인 미국의 자동차 주식인 GM 그 다음에 포드 이쪽 자동차 주식도 좀 계속해서 좀 추세가 안 좋죠. 이 부분 더불어서 수급이 조금만 나빠져도 하락의 폭은 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건재하고 경쟁력 있고 매우 저평가다 이렇게 판단되어지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가격을 잡아드리면 18만 3천원, 그리고 최악의 경우 18만 3천원 이렇게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 가격까지 온다는 건 60일 이평선을 깨뜨리고 내려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다시금 이렇게 회복되는 국면이 아닌 여기서 좀 힘을 못 받는다면 추가로 내려올 가능성도 열려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은 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가 기준으로 18만 3천원을 잡으면 사실 얼마 안 되죠. 하락폭 크지 않고, 그 다음에 17만 5천원을 잡아도 불과 7에서 8% 수준의 하락에 지나지 않는다. 그 부분에서 장기 투자자는 전혀 동요할 필요가 없고, 다만 제가 일전에 좀 앞서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 드렸듯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동의를 하신다면 일부의 비중을 조절하는 이런 전략을 또 취한다면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내가 현대차 주식을 50%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런 어떤 맥점에서 10%를 줄인다 보겠습니다. 10%를 줄였다가 다시금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오고 지지되는 가격대에서 이렇게 또 담으면 주식 수를 늘릴 수가 있죠. 이런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 장투자, 강성투자자는 전혀 흔들리실 필요 없다. 크게 내려와봐야 최대치로
나오는 가격은 17만 5천 원으로 판단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체 시장에 비해서는 네,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큰 포인트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파동의 박자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면서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네, 알고 계시면 더욱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좀 잘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